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훅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기를 맞아서요. 제가 서울의 한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현장음 한번 들어보고 이번 주 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럽 중심적인, 미국 중심적인 거에 대한 대응적인 처음, 그리고 규범과 아까 대학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뭐 강의실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목소리 중간에 나는 소리 들리나요? 이거 자판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부지런히 수업 내용을 타이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소리가 좀 생소하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처럼요. 그러게요. 오늘 훅뉴스는 이렇게 많이 바뀐 대학교 수업에 관한 겁니다. 대학교 수업에 관한 것. 네. 무슨 얘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볼펜으로 필기를 한 세대라서 이 타이핑 소리가 굉장히 어색한데 뭐 노트북이 많이 보급이 돼서 이제 노트북으로 찍는 모양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보다는 강의 내용을 한자라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필요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수의 숨소리까지도 필기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교수님이 하는 잡담 같은 것도 나중에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받아 적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필기를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맛빨간색으로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교수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을 그냥 다 썼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제가 필기한 걸로 보면은 진짜 그 교수님 말투가 묻어나오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강의를요. 아예 통째로 녹음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강의를 녹음을 해요? 녹음기로? 네, 녹음기도 있고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앞서 이 소리로 들으신 그 강의실에는 한 8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줄 잡아서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줄줄이 이렇게 켜져 있는 광경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박서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 주위에는 거의 다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놓치는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녹음만 한 게 사실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파는 그런 전문 녹음기를 사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문 녹음기를 사와서 녹음하는 경우까지. 네. 이 학교가 유독 독특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뒤에도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학교,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 녹음 파일이요. 심지어 거래도 되기도 합니다. 아니, 강의란 거를 이제 누구나 녹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석을 하면은 녹음을 못 하겠죠. 서울의 한 여자대학에서는 이 녹음 파일이 5,000원에서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 김소진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녹음 구합니다. 그리고 사례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의외로 매시간 녹음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 의외네요. 녹음한 거 삽니다, 팝니다 이런 거래가 올라올 정도로.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깨끗하게 녹음하기 위해서요. 강의실 앞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색적인 풍경인 건 분명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학교 수업이 맞나? 이렇게 받아 적는 숨소리까지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교수는 떠들고 학생은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이 주입식 강의.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예. 토론이나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설명하고 네. 우리는 암기한다, 받아 쓴다. 예. 우리 대학 강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요? 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취업난이겠죠.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이 중요하고 또 학점을 잘 따르면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와 암기가 중요하고 그러다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암기 위주의 대학 교육, 그러니까 중심에는 학점을 잘 따기 위한 시험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험이 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길래요? 네, 중고등학교에서나 있던 이 객관식 시험이요. 이게 대학에서도 이미 객관식 시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객관식 시험 안 보는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대학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객관식으로 낸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 교수를 꿀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프린트만 외우면 된다 해서.
교수님이 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처음 들은 표현인데요. 네. 이게 대학생들 요새 표현으로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전체를 다 내니까 누워서 떡 먹기다, 꿀이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논술, 서술식 시험 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그 경우라도 교수의 말을 터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내야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방금 전 학생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거기서 중에서 시험을 분명히 내시니까 그거 그대로 답 쓰면은 점수를 아주 잘 받는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을 쓰는 아이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입장을 굽히고 교수님의 성향에 맞게 네, 사실 그 외국 대학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생 시험에서조차 예. 지문과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 똑같이 써야 그러니까 앵무새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리죠. 그러네요. 이 수능식 교육으로 과연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지 예, 그렇게 해서 무슨 비판적 소양을 기르고 어떻게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학만의 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권민철 기자 말로는 일반화돼 있는 얘기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객관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예. 다만 이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의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사인가요? 이분이 2011년 무렵에 서울대에서 전과목 평균 4점, 서울대가 만점이 4.3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점 이상을 받은 학생 150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4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 수업 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는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8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받아 적고 외워야 4점을 맞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혜정 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 학점을 잘 받는 비법이 굉장히 수용적인 학습자여야지만 가능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들일수록 학점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경향성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히 들은 걸 가지고 그대로 자기 생각 없이 적어내야지만 학점이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창의적으로 시험을 냈더니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다른 점수가 좋은 학생들처럼 받아 적고 외웠더니 점수가 높아졌다. 대체로 이런 답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교수님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시험도 내고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까? 교수들은 또 교수들대로 할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토론식 강의를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예.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강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중고등학교에서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왔으니까 학생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하긴 학생들이 점수를 잘 안 주면 그걸 가지고 또 교수들에게 가서 교수들께 따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뒤탈이 없이 교수들이 객관식 시험 같은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교수들이 강의와 학생 평가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대학 환경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교수 이야기 들어보죠. 예. 교수 평가 제도가 있잖아요. 결국 모든 게 그 연구 업적으로 거의 평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승진하거나 아니면 뭐 성과급을 받거나 이럴 때 하여튼 연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는 그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고 시간을 덜 쓰게 되죠. 이제 대학이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자, 그럼 학생들은 학점에, 교수들은 연구 성적에 그렇죠. 몰두해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 이 녹음 컷에 제가 넣지는 못했지만 오 교수 말로는 미국 방식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미국 하더라고요. 방식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방식이 꼭 좋은 것만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령 그 예습을 의무화하는 거는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야 수업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취업 때도 학점보다는 다른 경력을 높이 평가하니까 이 학점에 목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문화, 학습의 풍토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또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얼마나 배양됐는지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현실에서 이 문제를. 네, 커리큘럼이나 교수법, 교수평가 같은 거를 물론 개혁해야겠죠. 가장 먼저 수능 시험부터 이 주관식이나 논술형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요? 예, 그러면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부터 바뀌겠죠. 근데 이상적이긴 한데 정말 될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바칼로레아라는 뭐 식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수능 시험이 주관식으로 가면 이 채점 가지고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가능하겠냐 예,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프랑스도 한 해 이 70만 명이 주관식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거든요. 그런데도 채점 논란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입 수험생은 이보다도 작습니다. 우리도 채점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 과연 어떨까? 사실 일본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주관식 그 대학 입시를 현재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교육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청취자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는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도 있죠. 예, 교육계 종사자들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 뉴스였습니다.